네, 우리 해외 동포, 우리 애국 동포들 먼저 오래간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시도당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청주에서 우리 또 유근진 후보가 이번에 보궐선거에 나와서 열심히 이제 선거를 준비하고 있죠. 거기에 또 우리 많은 동지들이 또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주간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행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3.1절 행사를 우리가 치렀고, 그 다음에 3월 11일에는 3.10 애국열사와 또 그동안 진실 정의 투쟁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동지들에 대한 합동 추모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방송을 이제 쉬었다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시 매주간 방송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시청하신 대통령께 대한 경례 영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이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해서 이번 3.10 집회 때 3월 11일 날 처음으로 이제 공개한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세 분 대통령에 대한 경례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경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바로 국부 이승만 박사와 5.16 반공 무혈혁명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그 두 분의 그 모든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 한반도의 자유통일인데, 그것을 이제 하시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탄핵이고, 대한민국 정통성과 또 전통성과 핵심 이념 가치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이 탄핵을 그냥 묻어버리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끝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적화통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분 대통령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월 11일 때는 제가 오래간만에 특별한 이제 행진 코스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행진을 태극기 성조기 봉사단 앞에서 행진을 인도했는데, 우리가 대학문 때서부터 그런 행진을 수없이 239차까지 행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행진 때 굉장히 감동이 되고 울컥하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7년 동안이죠. 거의 그 탄핵 전국 태극기 집회 때부터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거의 7년 동안 이렇게 동일한 구호를 가지고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가치와 방법과 이념을 가지고 정의 진실 투쟁을 할 수 있다는 게 저 자신도 굉장히 대견스럽고 또 그래서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7년 동안 구호가 변함이 없잖아요. 내용이 변함이 없고, 또 항상 정의와 진실의 방법으로, 또 평화적인 방법으로 태극기와 또 성조기와 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이 줄기찬 똑같은 투쟁을 우리가 해올 수 있다는 게,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정의고 진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정의고 진실이고 대한민국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놔버리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런 애국 애족의 마음으로 이렇게 7년까지 동일하게 올 수 있었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해서 울컥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진에 세 분의 대통령 존용이 보입니다. 우리 국부 이승만 박사, 건국 초대 대통령이시죠. 그 다음에 5.16 혁명, 정확하게는 무혈 반공 혁명입니다. 수많은 군사혁명이 있었지만 인류 역사에 있어서 바로 우리나라만은 단 한 번의 혁명에 성공을 했고, 또 피를 흘리지 않는 거의 무혈혁명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왜 혁명을 했느냐? 바로 공산주의 위협에서 적화의 위기 때에 이것을 구원하고자 구국의 혁명이 됐지만 결국 반공의 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혁명 공약의 제1호가 뭐예요? 국시를 반공으로 한다. 국가의 기본 가치와 이념, 국시. 우리 국가 존재의 의미가 뭐냐? 반공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반공혁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혁명이 성공한 후에 절차를 통해서 이제 예편을 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선거를 통해서 제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사적으로 종북 좌파들은 계속 군사 정권이라고 그렇게 매도하는데 정확하게 말해서는 박정희 대통령 교사 출신입니다. 그럼 교사혁명이죠.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군사혁명이라고 한다면은 그분은 원래 교사였기 때문에 교사혁명이 맞는 거죠. 그리고 군인으로서 혁명을 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예편하고 민정을 인양해서 민간인으로서 정식 국민투표를 거쳐서 제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민선 정권이고 민선 대통령이죠. 그래서 5대, 6대, 7대, 8대, 9대까지 재임을 하신 박정희 대통령 전형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2023년도 2월 25일 날 취임하신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적인 전형입니다. 이 세 분 대통령의 업적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또 그분들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념과 가치와 구호가 많이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한 가지씩을 뽑았는데, 국부 이승만 박사는 삼겹줄처럼 단결하여 통일 최선. 이승만 박사는 한반도 전체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소련에 의해서 국제정세에 의해서 그걸 못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궁극적인 한이라고 할까요? 목표는 바로 한반도 자유통일. 그래서 통일이 최선이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삼겹줄처럼 단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이 서양 속담에 서양의 굉장히 유명한 명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 또 성부, 성자, 성령, 이 기독교적인 가치가 있는 서양 문화권에 있어서는 이 삼위일체, 셋이 하나가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뭐 30배, 60배, 100배. 또 미국의 그 삼권 분립도 입법, 사법, 행정도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왕,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제사장, 그리고 교사, 교육 지도자, 선지자.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 기능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현대화한 것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하나가 되는, 셋이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이 삼겹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바로 국부 이승만 박사의 제일 중요한 워딩으로 이거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형은요, 여러분, 사진은 반드시 시간과 정확한 연도와 시간과 날짜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형은요, 이승만 박사가 1955년 3월 26일, 즉 80세 생신 때 촬영한 전형이고요. 그거를 컬러화한 것이 바로 이 전형입니다. 그래서 1955년 12월 달부터는 이 전형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대사관이라든지 또 관공서라든지 그리고 전국의 학교에 이제 배포해서 전형을 게시하게 된 그러한 유명한 전형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 영상을 새로 제작하면서 새로운 역사적인 사실을 많이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역사 강의는 다 사진과 영상과 증언에 의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영상을 보고 또 사진을 보고 또 거기에 관련된 책들과 증언들을 종합해서 팩트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부 이승만 박사의 전형은 1955년 80세 때 생신 때의 전형이고, 이거를
또 초상화로도 그리고 컬러화한 존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 존영도 제가 이것도 또 연구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존영을 연도순부터 쭉 모아놔서 이것도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워낙 이제 일이 바빠가지고 이제 중단을 했는데, 요 존영은 1974년도 존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내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라고 한 이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이 바로 1974년 5월 20일 날 하셨는데, 그 1974년도의 존영이 바로 이 존영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참 그분의 어떤 의미에서 예언과 같이 8월 15일 날 유경수 영부인께서 서거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일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을 위해서는 부국강병해야 된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막강해야 반공을 할 수 있고 결국 국부 이승만 박사의 소원인 자유통일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혁명공학이 뭐예요? 바로 말로만 반공대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반공대세를 하고 그리고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는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자는 것이 혁명공학의 하나였었고 결국 그것을 완성하신 것이 한강의 기적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해와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저는 정확하게는 4대 강국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미국, 일본, 그 다음에 독일 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쉬운 예로 중국이 매출은 크지만 인구 비율에 따지면 10위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구 비율과 함께 따지면 우리가 독일 다음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통일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한미동맹 강화를 대등하게 미국과 대등하게 해서 마지막 동북아시아의 그 주도국가로서 세계사를 리드할 수 있다는 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통일 정책이 중요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궁극적인 비전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생명을 걸고 투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한 워딩 중에서도 많이 있지만 5천만이 존엄이다. 굉장히 명언이죠. 북한은 단 한 명의 존엄만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은 뺐지만 삐뚤어 달아도 정치범 횡령소에 가고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사진에 그 신문만 잘못 찢어도 정치 수용소에 가는. 그런데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은 바로 5천만이 존엄으로 바로 이러한 최고의 인권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가 있고 결국 북한 동포 3천만도 결국 우리의 존엄이다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꿈과 비전이었고 그래서 북한의 해방과 자유통일을 이루시려고 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1차 책임은 바로 국제공산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을 방해하려는 국제공산 세력이고 거기에 선봉이 누굽니까? 당연히 가장 북한 체제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북한의 공산 집단이죠. 그래서 그들의 대난 공작과 간첩이 총출동을 했고 그리고 남한에 있는 종북 좌파 세력 이들이 이제 선봉이 돼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이제 여당 내에 내각제를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통일이니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저 국회의원 한 번토에서 국회의원을 세습적으로 물려주는 이 권력의 차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포스트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적당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명박계가 차기는 내가 세운다. 그래서 반기문이를 통해서 내각제를 통해서 권력을 나눠 먹으려고 종북좌파하고 야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북좌파가 야합을 해가지고 내각제를 하려다 보니까 촛불이 의외로 세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뭐가 나왔어요? 벚꽃 대선 얘기가 나왔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우리가 정권 탈취해서
대통령제를 해먹을 수 있는데 왜 내각제를 하냐. 그래서 벚꽃 대선으로 바로 돌아서고 3월 10일 날 급하게 헌재 판결을 내리고 대선 5구 대선을 통해서 정권을 탈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임식도 부랴부랴 국회에서 대충 해치우고 정권을 탈취해서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거죠. 자, 이렇게 세 분의 대통령이 중요하고 이 세 분의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또 대한민국 역사, 또 전통 모든 걸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 세 분의 대통령께 대한 경례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역사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하게 됐느냐. 우리 공화당의 대통령께 대한 경례 역사인데, 자, 제가 그 화면 여러분 보시면 2017년 9월 23일 날 대학로에서 제15차 태극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월 30일 날 창당하고, 그러니까 7월 첫째 주부터 대학로 태극기 집회를 시작하고 그 동력을 받아가지고 8월 30일 날 창당을 하고, 그리고 약 한 달 지난 9월 23일 15차 태극기 집회에서부터 뭘 강조하기 시작했는가 하니,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군인들과 같이 거수 경례를 하자라는 그런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왜? 전시잖아요. 전시. 내전이잖아요. 내전. 종북좌파의 내란 사태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이 야합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뒤집은, 이건 지금 내란 사태다. 그리고 북한이 대남 공작한 그런 전시 상태다. 그래서 이 전쟁 상황에 우리가 군인 정신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거수 경례를 이제 강조하게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2017년 12월 31일 날 보신각에서 이 종북좌파가 제야 타종을 할 때 우리는 그 옆에 광장에서, 한빛광장 근처에서 송구영신 옆 집회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존영을 처음으로 저희가 스크린에 띄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2016년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때 연설하실 때,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완벽한 경례 모습 사진을 이제 스크린에 띄워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이 탄핵무효, 무죄석방, 그리고 명예회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새해를 들어가면서 그 존영을 게시했는데, 그때 아주 놀라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대 스크린에 박근혜 대통령 존영을 띄웠는데 무슨 현상인지 이 사진이 빌딩 벽에, 그 위에 빌딩 벽에 비춰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존영을 그때 처음 게시하게 됐고, 자, 그러다가 2018년 3월 24일 서울역 47차 집회 때 그때 무슨 또 새로운 행사를 하게 되더니, 야, 정말 이렇게 투쟁하는 우리 당원 동지들, 그리고 태극기 대한애국 국민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귀하다. 그래서 집회 끝날 마지막 순간에 지도부가 특별히 조원진 대표님과 허평환 공동대표님,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집회를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들에 대해서 경례하는, 보통 경례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도부가 오히려 우리 동지들에게 경례를 하고 우리 동지들이 답례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멸공,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제 동지들은 단결이라는 답례로 경례를 이제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역사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건파이터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퇴임식 때에 그때 이제 코린 파웰, 여러분 아시죠? 코린 파웰, 미국의 합참무장과 국무장관까지 한 코린 파웰이 그 건파이터 군단장, 공수군단장의 저녁식의 사단장으로 의식을 진행하는데 사전에 서로 연락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파월 사단장이 뒤로 돌아가지고 모든 장교는 뒤로 돌아. 그래서 사병들을 보게 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명령을 따라서 생명을 걸고 전투한 우리 사병들을 향하여 경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식을 하는 건파이터 장군하고 그리고 코린 파일 그리고 모든 장교들이 사병들에게 경례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 결국 코린 파월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자신도 육군 참모총장에서 또 합참의장에서 전역할 때 똑같은 의식을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대한민국을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의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 우리 조원주 대표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일성과 박정희 대통령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국비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이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께 대한 경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사전 정지 작업으로 지도부가 경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4월 21일 서울역 제55차 태극기 집회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존영을 띄워놓고 그 말씀드린 그 존영이 있죠. 국군의 날 경례하시는 그 종을 띄워놓고 박근혜 대통령께 대한 경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모든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민 행사, 국민 의례를 하는 국민 행사에는 항상 입석 상관에 대한 경례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입석 상관에 대한 경례를 하고 난 다음에 국민 의례를 진행하고 그리고 국가적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모든 집회도 정치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국민 의례가 있는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석 상관은 당연히 문재인이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윤석열이죠. 윤석열이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성과 역사성과 진실성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입석 상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 대해 경례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례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리고 이때가 이제 지방 선거 때였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분 대통령께 대한 경례를 언제 시작했느냐. 이번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 영상을 만든 그러니까 대통령께 대한 경례를 할 때는 이 대통령께 대한 경례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입석 상관이 원래 이제 영관급 그 군에서는 이제 영관급 붙어 있거든요. 대령 또 준장, 소장 다 곡이 달라요. 그리고 곡이 짧습니다. 그리고 육군 대장, 육군 원수, 부통령도 있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긴 곡이 1분약 15초 되는 대통령께 대한 입석상관, 최고의 입석상관이 대통령께 대한 경례곡이 제일로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있고 각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 대통령께 대한 경례를 이 경례곡과 맞춰서 영상을 만든 게 9월 21일경입니다. 그래서 9월 21일 날 이제 서울역 그때가 아마 추석 집회였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세 분 대통령께 대한 경례를 하게 됐는데 또 순서를 또 바꿨죠. 그래서 국민 의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 분 대통령께 대한 경례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의식을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야 좀 유치한 거 아니냐, 뭐 좀 창피하다 그런데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종북 좌파에게 있어서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아니 멀쩡하게 문재인이가 대통령인데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께 대해서 대통령께 대한 경례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종북 좌파에게 살떨리는 얘기죠.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도 그래도 보수우파 정권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가 지도자를 인정을 하게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명예가 회복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정의와 진실을 붙잡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 전통, 정통, 전통, 자유통일, 핵심 가치, 이념, 체제수
모든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세 분 대통령께 대한 경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이 이제 대통령께 대한 경례 사진은 두 번째죠.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상해 임정의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때도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북 좌파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자꾸 상해 임정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상해 임정도 초대 대통령이 국부 이승만 박사이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의 전통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19년 3.1운동, 제가 3.1운동을 이승만 박사가 지휘했다는 것을 다 말씀을 드렸고, 3.1운동 이후에 순서에 따라서 다 조직적으로 움직여진 거예요.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을 하고 또 파리 강화회담에서 독립청원을 통해서 독립을 인정받는다는 가정하에 임시정부가 생겼죠. 제일 먼저 국내에서는 한성 임시정부가 생기고,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도 많은 해외의 망명객들이 있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톡 임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해 임정이 순서로는 세 번째입니다. 예, 동일하게 모든 초대 대통령의 명칭은 다르지만 한성에서는 집정관 총재라고 했고, 블라디보스톡에서는 국무경 겸 외무경이라고 그랬고, 상해 임정에서는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게 됐는데, 그래서 최초의 전형을 언제 찍었느냐? 1920년 1월 20일 날 워싱턴 DC의 클라인딘스트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기서 촬영을 했는데, 이 스튜디오가 바로 미국의 대통령들의 조형을 찍는 그런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3.1운동을 기냥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계획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쫙 하게 됐고, 사진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조형을 찍는 그곳에서 조형을 찍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공식적인 조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때의 또 조형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보훈부에서 컬러화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바로 있었는데, 이번에 국가 윤석열 정부가 3.1절 유관순 기념관에 살 때는 이 조형이 제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걸 빼고 했죠. 근데 역시 이 조형이 바로 이때 촬영된 조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대한민국 조형이죠. 어떤 의미에서 한반도 조형. 이전에는 이제 화가들이 이제 황제의 조형을 그리기도 하고, 고종 황제의 또 명성 황후의 조형을 이제 화가들이 그렸지만, 최초의 사진으로 촬영한 것은 바로 이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진을 촬영하기 이전에는 바로 이승만 박사가 가지고 있던 사진에다가 조형으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맨 왼쪽에 우남 이승만 박사라고 쓴 사진이 있죠. 이 사진을 이용해 가지고 블라디보스톡 두 번째 생긴 블라디보스톡 임정의 국무경 겸 외무경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어로 썼죠. 리승만 박사라고 아래 한자를 써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밑에 친필 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뭐 집정관 총재, 국무경, 뭐 국무총리,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미국식으로 프레지던트라는 말을 사용하셨고, 결국 나중에는 프레지던트로 다 통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친필 사인에 뭐라고 되는 거니? 프레지던트 승만리라고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이 이번에 새로 발견한 건데, 이 사진이 어떻게 지금 역사학계에서는 알려주는 거 아니? 1919년 4월경에 한성 임시정부 집정관 총재 취임식 사진이라고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라 1919년 4월 12일 날 하와이 호놀룰루 한인기독학원, 이승만 박사가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세운 학교죠. 한인기독학원에서 3.1운동 축하식 사진입니다. 그것이 기존 역사학계에서는 한성 임시정부 집정관 총재 취임식이라고 오류로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이 새로운 사진이 한 장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간 있으면 제가 그 사진하고 해서 이거는 취임식 사진이 아니라 취임식을 한 적이 없어요. 하와이 그때는 안 계셨습니다. 워싱턴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3.1운동 축하하는 하와이 교민들의 행사였던 거죠. 물론 이승만 박사의 지시에 의해서 그 3.1운동을 가장 도왔던, 자금을 도와주고 또 모든 정보를 전해주는 중간 기착지였던 하와이에서 당연히 3.1운동의 이런 축하식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이 사진이 이제 전용 촬영 직전의 사진인데 바로 1919년 4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3.1운동 되고 한 달 후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외교 업무를 감당할 구미위원부라고 그러죠. 구미위원부, 즉 서양 강대국을 상대로 외교 활동하는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고 초대 구미위원부 부장으로 김규식을 임명한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이 똑같죠? 넥타이하고죠. 오른쪽 사진이 그동안에 하버드 대학교 졸업사진이라고 알려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줄 알고 이것을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차 안에서 이제 스마트 열다 보면 어떤 분이 잘생기셨다고,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제가 아닙니다. 이승만 박사가 하버드 대학교 박사 사진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 새로 발견한 거는 하버드 박사 때 사진이 아니라 바로 요때 4월 5일 3.1운동 끝나고 모든 인정의 국가 지도자가 되어서 김규식 박사하고 찍은 그런 사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진실이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이 있고 정확한 날짜가 있고 정확한 인물이 있고 정확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찾아나가는 작업이 저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존에 있는 종북좌파 역사는 다 100% 날조, 왜곡, 거짓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파까지도 제대로 모르고 신화하고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사진 이제 5월 달입니다. 한 달 후에 이제 미 국무부의 여권을 갱신하고 여권 사진을 새로 찍은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이제 파리 강화회담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독립을 청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 국무부의 여권을 맡기고 여권 갱신을 위해서 찍은 사진이 오른쪽 사진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3.1절 1주년이 되죠. 3.1절 1주년 기념식을 워싱턴 DC 포틀랜드 호텔에서 기념식을 하고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맨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이승만 박사시고요. 이승만 박사의 왼편에 있는 분이 바로 구미위원부의 김규식 박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송현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고 또 하와이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는 그런 그 재정에 큰 역할을 한 분이 이 송현주라는 분인데 이제 뒤에 또 중요한 역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 바로 뒤에 있는 분이 바로 어벌린 대학의 김노디 양입니다. 그래서 종북좌파가 100년 전쟁이라는 그 거짓 포토샵 역사를 통해서 이 김노디를 정부로 엮었잖아요. 참 자기들 수준으로 엮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김노디 양과 이승만 박사를 엮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청년으로서 독립운동을 했고 이승만 박사를 많이 도왔던 김노디 양이 바로 그 뒤고요. 그 다음에 그 김노디 양의 오른편에 있는 분이 바로 그 유명한 임병직 청년입니다. 임병직 청년이 이때부터 이승만 박사의 비서 역할을 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임병직 박사님. 나중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외교를 또 도왔던 임병직, 너무너무나 귀하신 분입니다. 또 저도 또 이 임병직 이분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을 또 알게 돼가지고 임병직 박사에 대한 또 많은 아주 귀중한 에피소드를 또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 군인 복장을 한 분이 박용만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그래서 그 이전에, 그래서 저 얘기 나온 길에 바로 왼쪽 사진이 1909년 1월 달에 하버드 대학교 석사학위 기념으로 받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1910년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도에 프린스턴 박사학위를 받을 때 이미 1908년도에 하버드 대학교를 수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제학 과목이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1908년도에 1년 동안 하버드 대학 수학하고 석사학위를 못 받았다가 이제 1910년도에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받기 전에 하버드 측에 얘기를 했죠. 내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됐는데 석사학위 좀 달라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이 또 만만한 대학이 아니잖아요. 경제학 과목을 보강, 썸머스쿨이라 그러죠. 방학 때 듣는 거. 그걸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듣고서는 석사학위를 1910년도 1월 달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사진이 이제 하버드 석사 사진이고 오른쪽이 박사 사진입니다. 즉 35세 때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또 사진인데, 자, 모든 임정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야 됩니다. 국제사회와 한인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좀 조잡하지만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코리안 스튜디오에서 정 H 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맨 밑에 보면 그 포토그래퍼의 이름이 있죠. 그래서 코리안 스튜디오 대 정 H 한이라는 사람이 제작한 팜플렛입니다. 즉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소개하는, 그래서 영어와 한글과 한자를 섞은 건데, 자, 맨 위에서부터 해석을 해드리면요, Dr. 승만 리, The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라고 영어로 쓰여 있죠. 그리고 좌우에 이제 불꽃 장식이 있고, 그 다음에 사진 좌우에 한글과 한문으로 대한민국 집정관 총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프레지던트라는 말을 쓰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 제작자는 그 당시 그대로 원문대로 집정관 총재를 한글과 한자로 쓰게 됐죠. 자, 근데 보세요. 재미난 거. 왼쪽 사진이 1903년도 2월 22일 날 한성 과목 사진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승만 박사 모습만 이렇게 편집해서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1910년도 7월 달에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학위를 썼을 때의 그런 사진인데, 그리고 이제 국기를 교체했죠. 국기를 교체했는데 건곤 감리가 이제 제대로 된 국기고, 그 음양캐는 이제 흑백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간략한 프로필을 썼는데 보세요. 1894년 프리즌드, 1894년도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1894년도는 이승만 청년이 배제학당 들어갈 때입니다. 배제학당 들어갈 때고, 언제 들어갔느냐? 배제학당을 1897년도에 졸업하고 독립협회 운동을 하다가 1899년도 1월 8일 날 체포가 돼서 투옥됩니다. 그러니까 1899년이라고 써야 되는데 5년 차이가 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즉 몇 년 정도입니까? 몇 년 정도 지난 거예요? 약 20년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30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도 역사라는 것이 과거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1899년 프리즌드라고 써야 되는데 연도가 틀렸죠. 1894년도라고 틀렸습니다. 그리고 1904년도 8월 9일 날 릴리즈드, 석방돼서 이제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1월 3일 날 출국해서 미국에 도착한 거는, 워싱턴에 도착한 날짜가 1905년도 1월입니다. 1월 1일에 도착했죠, 워싱턴에.
그래서 come to USA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09년도 received Master Divinity, Master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at 하버드라고 기록되어 있고, 1910년도 PhD 프린스턴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1909년도가 아니라 1910년도 1월 달에 학위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1919년도에 elected president라고, 여기는 이제 president라고 또 썼네요. 그래서 이 팜프렛을 이승만 박사가 이제 가져가지고 그 왼쪽 밑에 보면 포토바이 1919년이라고 이렇게 이 팜프렛을 입수한 날짜를 이승만 박사가 메모한 친필 메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감옥에서 나온 지, 감옥에 투옥된 지 20년도 채 안 지났는데 과거이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이 오류가 됐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거의 100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지금 더 그 당시보다도 더 정확하게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물며 그 당시에 다 이승만 박사하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말할 거 없죠. 지금 종북좌파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100%다 조작 날조 왜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가 세워졌으면 많은 독립운동 자금과 국가운영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대한독립운동비 제1차 의원금을 이제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증서로 만들어서 배부를 판매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승만 박사는 모든 것을 국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북좌파가 무슨 뭐 이승만 박사가 독립 자금을 떼어먹었다, 다 100% 거짓말이죠. 이렇게 증서를 만들어서 조직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 거짓말이죠. 이승만 박사는 한성 감옥에 투입 석방돼서 나온 이후로 단 1달러도 헛되이 쓴 게 없고요. 단 1초도 딴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이렇게 대비시키는데, 오른쪽 태극기 재밌죠? 건곤감리. 그래서 감리의 위치가 바뀌죠.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태극기가 어떤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태극 모양이 위치가 바뀐다든지 건곤감리가 바뀐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보신 팜플렛에는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감리가 바뀐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문 태극기를 장식한 그런 이제 사진을 또 넣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왼쪽에 있는 글씨를 제가 다 해독을 해드리면, 증서는 가와도, 하와이 안토입니다. 가와도 골로아 지방에서 제유, 거기에 거하는 김용식이라는 분이 대한독립운동금 제1차 의원으로 20원 영전, 그러니까 뭐 20원 50전 할 수도 있고 아닌데 이제 20원을 했다는 거죠. 20원을 충국과 애족과 단심으로 출연하여 주심을 표함. 우리 공화당과 똑같죠? 그 당시 충신과 애국과 단심으로 참 이렇게 한인들이 모금을 해서 임정을 도왔던 겁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지금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당비로 모든 집회 다 자원해서 모든 현수막 다 깃발팀 뭐 엽서도 다 우리가 돈 내고 사가지고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들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대단한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독립의 운동을 이 상해 임정부터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이어받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충국과 애족과 단심으로 오로지 한 마음으로 출연하심을 이에 표현한다. 그리고 날짜는 기원 4252년, 단기 4252년이기 때문에 1919년입니다. 7월 26일 날 대한인 국민회 하와이 지방 총회장 리종관이 있었고, 총재무로 김영우가 있었고,
실질적인 모금운동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송현주 목사, 독립운동비 모집위원장으로 송현주 목사님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바로 이때부터 이렇게 목사들이 많이 활동을 또 애국 활동을 또 했던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1920년 11월 말에 이제 상해 임정에 취임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만호아호라고 이제 시체운반선이죠. 그러니까 일제가 독립운동을 하고 상해 임정이 생기면서 상해 임정 국가지도자가 된 이승만 박사의 현상금이 얼마였느냐? 30만 불이었습니다. 30만 불. 30만 불이면 지금 어느 정도냐면 빈 라덴 현상금이 2,700만 원 불이었거든요. 빈 라덴이 2,700만 원이었는데 바로 30만 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김구 선생은 얼마였느냐? 김구 선생은 많아야 5만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북좌파가 어떻게 왜곡하느냐? 쌀값으로 조작하죠. 쌀값. 그래서 그 당시 쌀값을 조작해가지고 5만 불이 약 50만 불인 것처럼 이렇게 조작해서 일반 국민들이야 뭐 쌀값이 그 당시 50원이라고 하면 뭐 압니까? 뭐 5원이라고는 압니까? 근데 쌀값이 5원인데 실질적으로 5원인데 50원이라고 속여가지고 이 김구의 5만 불은 50만 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체 운반선으로 비밀리에 갈 수밖에 없죠. 왜 체포하면은 30만 불이니까. 그래서 중국인 복장을 하고 시체 운반선을 타고 상해 임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사진을 가지고 왼쪽에 우파 이승만 박사들 나름대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승만 박사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사진 밑에다 썼습니까? 수감 중인 청년 이승만. 아니죠. 잘못했죠. 그죠? 언제 수감됐다 그랬어요? 1899년부터 1904년이니까 바로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한성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수감 중인 청년이라고, 이거는 우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퍼날르는 거예요. 그 오른쪽이 원본입니다. 오른쪽 원본에 보면 밑에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이 참 해독하면 좋은데 뭐만 해독이 되냐면 왼쪽에 크로포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크로포드가 바로 안식교 의료 선교사인데 바로 이분이 3.1 독립운동의 중간 역할을 한 분이 이 크로포드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모든 정보가 여기로 왔고 이분이 그 모든 정보를 이승만 박사에게 보내준 분이기 때문에 상해 임정에 오셔서도 이분은 외국인 선교사이기 때문에 상해 조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조계. 그러니까 거기는 일본 사람들이 못 들어가지, 일본군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계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원본 사진인데 이 사진을 편집해 가지고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가. 그러면요, 이거를 보고 사람들 오해한단 말입니다. 야, 이승만이가 중국인 복장이 입고 짱깨구나, 친중이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감옥에서도 중국 복장을 입었구나, 그렇게 오해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파도 이런 오해를. 그래서 자, 이 원본을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사진 보면 이 원본이 나옵니다. 자, 이게 오른쪽에 그 원본 중에 하나고요. 이게 언제 찍었냐면 1920년 12월 5일 날 10시에 상해에 도착해가지고 중국인 변장에서 밀항한 그 모습을 그대로 기념으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제이 크로포드 목사 선교사님 집에서 촬영을 한 것인데, 그래서 맨 왼쪽이 크로포드 목사님이고 가운데가 그 딸이고 오른쪽에 이승만 박사고, 이승만 박사 그 오른편에 있는 분이 바로 YMCA 질레트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3.1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뭐 비밀리에 하다가 추방당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유명한 여운형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승만 박사의 비서 역할을 했죠. 영어를 배우고 이승만 박사한테 YMCA에서 학감 때 영어를 배우고 유학도 하고 여운형 운동도 잘하고. 근데 이 여운형이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이승만 박사의 건국 활동을 가장 방해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가 다 이승만 박사의 다 부하워 키웠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공산주의로 변절하고 야당으로 변절하고 속색인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나이가 이승만 박사가 이때 나이가 45세 때입니다. 45세 때. 45세 때가 굉장히 중요한 나이인데 박정희 장군이 혁명할 때가 바로 44세였습니다. 45세.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하야 이후에 야인으로 있다가 1997년도 IMF 만나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그러면서 정기로 복귀할 때가 45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원진 대표님이 정치를 시작해서 국회의원 된 게 또 44세입니다. 이 44세라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44세에 있는 사회 각 분야에 있는 우리 엘리트 청년들, 우리 공화당에 입당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금 세우는 대한애국 혁명에 같이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조계가 됐든 사업계가 됐든 사회 각 분야에 44세, 우리 공화당 아무나 지지할 수 있지만 아무나 지도부와 아무나 그 핵심 당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를 구비해야 돼요. 청렴결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조심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각 분야에 최고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뭐 피자면 피자, 기술이면 기술, 건축이면 건축, 또 법이면 법. 그래서 최고의 전문 지식, 그리고 실력, 그 다음에 청렴결백, 그 다음에 애국의 마음.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44세에 우리 해외에 우리 엘리트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한인 2세들, 또 미국에, 또 우리 국내에 우리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대통령이 이제 건국하시고 재헌회 만드시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1948년도 7월 20일 날 재헌국회에서 초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0명이 해야 되는데 2명이 안 됐잖아요. 뭐 때문에? 제주 4.3 사태, 빨갱이 난동. 제주 빨갱이 난동 때문에 국회의원 2명을 못 뽑아서 198명이 재헌회의가 됩니다. 근데 투표는 196명을 했어요. 왜? 이승만 박사가 안 했거든요. 자기도 자기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학봉이라는 사람이 안 해서 196명이 됐고, 그 중에 180표가 나왔습니다. 1차에. 그래서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1차에 180표가 나왔고, 김구가 13표가 나왔고, 안재홍이가 2표가 나왔습니다. 재미난 거는요, 이때 입후보하고 뽑은 게 아니라 그냥 무기명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보면은 투표 기입석이라고 하는 팻말이 보이죠?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뭐 후보가 나와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쓸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이 그 198명이 내가 만약에 재헌의원이다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아무나 쓰는 거예요. 그렇게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절대적으로 180표가 나왔고, 엉뚱한 김구 13표가 나왔고, 안재홍이가 2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통령 선거를 했는데 부통령 선거는 1차에 안 됐어요. 1차에 이시영 부통령이 113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2차 투표에서 134표가 나왔고, 이때 김구는 부통령도 안 됐습니다. 62표 나왔죠. 그래서 김구는 형식상은 상의 주석이었다가 나왔고, 이시영은 재무부 장관이었거든요. 재무부 장했다가 들어왔는데 이시영이가 이제 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진 보면요, 왼쪽 사진에 보면 국회의원 명패가 보이죠? 국회의원 명패 오른쪽부터 보면 장면이 있죠. 장면 국회의원, 종로구에서 나온 장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시 종로구의 이윤영 목사입니다. 이분 월남하신 이윤영 목사님, 재헌회에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윤치영 투표하러 갔는지 명패만 보이고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화동으로부터 축하 화환을 받으시는 이승만 박사의 모습이 보이고, 그 뒤에 있는 분이 누구냐? 안경 쓰신 분이 바로 신익희 국회의장입니다. 상해 임정 때 비서실장과 외무부장 역할을 했던 신익희, 아주 이승만 박사의 아주 총애하는 부하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나중에
56년도에 3대 대통령 출마했다가 5월 15일 날 선거인데 5월 5일 날 공주에서 광주로 선거유세 가다가 심장마비로 이제 돌아가시죠.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이 하버드 대학교 후배인 이묘묵 박사입니다. 그래서 하지의 통역 장교를 했고, 이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국제적인 통역으로 나중에 이제 유엔 6.25 동란 때 유엔 관계자들이 왔을 때 또 통역하면서 정말 위대한 건국의 공신 중에 이런 실력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력자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실력과 전문 지식과 청렴 결백함과 애국 애족의 마음을 가진 이런 엘리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구국이 되고 호국이 될 수가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키워놓은 또 외국에 유학 보내는 그런 테크니스트, 기술자, 또 과학자, 이런 사람들을 또 데리고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이 이제 7월 24일 날 중앙청에서 취임 선서라는 모습인데, 마이크를 막 쐈죠. 왜 그랬을까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마이크를 천으로 쏴서 이제 취임 선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보유하고 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이 선서를 누가 썼겠습니까? 이승만 박사가 썼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는 거기다가 뭘 추가합니까? 자유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예요? 통일을 추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승만 박사님이 동서양을 다 능통한 분이고 미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을 능통한 분이기 때문에 바로 다윗왕의 선서, 다윗왕이 왕위 즉위식 때에 했던 그 개념을 가지고 대통령 선서를 만들었습니다. 즉 국가를 보유하고 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게 그 다윗왕이 취임할 때의 개념이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되게 왔네요. 그럼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2년 만에 전쟁이 났잖아요. 기습남침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2년 만에 기습남침이 이루어졌을 때 1950년 7월 21일 날 임시 수도 대구에서 전 세계의 우방국들을 향해서 외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것도 발견해서 발표했는데, 이때 외신 기자회견 영어 연설을 제가 발견해서 또 공개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정말 국보예요, 국보. 그래서 지난번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영어 연설을 저희가 이미 공개한 거 말씀드렸죠. KBS에서 지난달에 발견했다고 첫 보도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벌써 이미 2년 전에 영어 다 풀어가지고 번역까지 해서 영상까지 만들었는데, 그런데 두 번째 이승만 박사의 영어 외신 기자회견 호소하는 거를 저희가 발견해서, 역시 이것도 다 영어로 풀고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자막 입혀서 영상까지 만들어서 이미 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다 국보급 자료들이 되고, 이것만을 가지고도 우리 공화당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이거 뭐 정말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아야 될 그럴 일입니다. 자, 그때 이제 이승만 박사가 1904년도에요. 아까 말한 감옥에서 석방돼 가지고 미국의 특사로, 대미 특사로 갈 때, 그때 가슴에 품었던 국기 보시면 이거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건곤감리의 위치라든지 건곤감리의 위치는 거의 맞았는데 뭐가 틀리죠? 태극 모양의 위치가 90도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거는 손으로 친히 그린 겁니다. 그래서 건곤감리도 검은색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이승만 박사가 친히 태극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가슴에 품고 평생 살았는데, 이때 이걸 최초로 펼쳐서 공개하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도와달라, 국제 공산 침략자들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했는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도와달라. 이 태극기를 펼치면서 호소를 한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말씀드린 구형 태극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태극기의 의미가 이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동지들이 매 집회마다 태극기를 들고 다니는 의미가 바로 이런 똑같은 심령일 것입니다. 오늘도 장시간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못 갔네요. 박정희 대통령은 한 9장의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그것도 사진 설명하다 보면 아주 귀중한 역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승만 대통령도 여기까지밖에 못했네요. 다음 주 시간에 제2대 대통령 1952년 제2대 대통령 존영에 관계된 역사적인 사실, 엄청난 또 사실, 정북 좌파들이 발치개헌으로 이승만 박사 독재했다는 것이 얼마나 거짓인가를 팩트 사진으로 증명하는 방송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